아, 먼저 들려드린 노래는 치즈가 부른 퇴근 시간이라는 노래예요. 근데 뭐 가사가 퇴근 시간 같은 내용은 아니고, 아, 이거 잘리네. 가사 뭐 되게, 가사도 좋고 노래도 좋고, 요즘 제가 엄청 좋아하고 있는 노래예요. 요즘 오늘도 출근하는데 이 노래만 한 곡 반복하면서 왔거든요. 한 곡 반복. 보통은 그렇게 잘 안 듣는데 아주 꽂힌 노래가 있으면은 한 곡만 반복해서 듣거든요. 근데 요새 이 노래 완전 빠져 있어가지고 요 노래 한번 들려드렸습니다. 네. 지난주 거 강의 다 보셨나요? 그게 이클래스에서도 볼 수 있고 유튜브에서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기록이 남잖아요. 이클래스에서 보면은 시청 기록이 남는데 한 절반밖에 안 들었더라고요. 한 뭐 우리 수강생 한 10명 정도 되는데 한 5명 정도 본 걸로 돼 있더라고요. 나머지 50%는 이걸로 봤을까요? 아니면 아예 안 본 걸까요? 아, 유튜브에서 들었어요? 잘하셨어요. 어때요? 어렵지 않았어요? 저는 좀 되게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그죠? 좀 어렵죠? 그게 되게 많은 내용을 빨리빨리 지나가면서 그냥 중요한 거 위주로만 빠르게 얘기를 해서 전달을 하고 넘어가는, 그래가지고 좀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그때도 요약했지만 뭐 필터를 디자인을 하는 방법, 그리고 디자인한 필터를 임플멘트 하는 방법, 그리고 그것들이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어떤 일을,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런 것들만 좀 잘 이해하면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첫 번째 숙제 나갔던 게 이번 주까지인가요? 한 번만 보고 올게요. 20일까지였나? 20일까지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벌써 한 3분 내셨네요. 3명 냈고 안 낸 사람이 한 8명 정도 되는데, 어쨌든 하면서 어려운 거 있으면은 저번에 물어보신 것처럼 카톡방에다가 물어보셔도 되니까 물어보세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말고사를 안 보는 대신에 지금 매주 수업하고 있는 내용들이 결국 맨 처음 데이터 전처리부터 시작을 해서 뭐 피처 추출하고 그 다음에 인식하고 그 흐름을 쭉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분들이 과제로 웬만하면 다 따라갈 수 있게 해보고, 이제 마지막에는 최종적으로 그거를 다 모아서 해보는 그런 거를 좀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아마 과제는 따라오셔야 될 거예요. 그걸로 결국에는 성적도 나가니까. 근데 뭐 변별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다 그냥 이거를 직접 경험해 보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잘 해보세요. 네. 이번 주에 하려는 거는 베이지안 필터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제가 박사 때 전공했던 연구 주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되게 머릿속에 들어있는 건 많은데 이거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이게 좀 되게 지금도 엄청 고민이 돼서 이거를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좀 그거 하지만, 하여튼 오늘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베이지안 필터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베이즈 디오렘은 아시죠? 나 베이즈 디오렘은 한 번도 안 들어봤다. 혹시 하는 사람 있어요? 베이즈 디오렘은 다 들어보셨죠? 여기에 뭐 프라이어, 라이클리후드, 포스테리어라는 게 나오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이거를 제 생각에는 들어는 봤어. 뭐 프라이어 이거고, 라이클리후드 뭐 이거고, 뭐 포스테리어가 자리 바꾼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안에 담겨 있는 그런 의미들이나 이런 거를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같은 거는 좀 경험이 없을 것 같아서
이번에 베이지안 필터라는 걸 통해서 이 베이지 시오렘을 이용을 해서 결국에는 혹시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트를 처음 들어보는 분 있어요? 또는 맥시멈 포스테리어리 에스티메이트 이거 처음 들어보는 분? ML이나 MAP를 난 한 번도 안 들어봤다. 여러분들의 수준을 파악을 해야 제가 오늘 강의 난이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ML이 처음 들어봐요? 거의 다 들어봤는데 처음 들어보는 사람도 있고 그렇구나. 특히 베이지안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 베이즈 시오렘을 이용을 해서 포스테리어를 계산을 한 다음에 이 포스테리어를 이용을 해서 추정을 해내는 거를 우리가 보통 베이지안 메소드라고 하잖아요. 물론 뭐 더 넓은 범위의 베이지안 메소드도 있고 더 좁은 범위의 베이지안 메소드도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말하는 베이지안 메소드는 MAP 추정을 말하는 거예요. 요거 뒤에서 설명 좀 더 자세하게 드릴게요. MAP 추정을 할 건데 그런 걸 사용하는 필터여서 우리가 베이지안 필터라고 했고요. 그래서 좀 크게는 제 생각에는 두 가지 흐름이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 흐름이 있어서 일단 베이지안 세팅을 할 거예요. 베이지안 필터 세팅을 할 거예요. 우리가 신호에 대한 프라이어라는 건 뭐고 그거에 대한 라이클리후드는 뭐고 그래서 주어진 옵저베이션이 있을 때 우리가 히든 시그널을 포스테리어를 이용을 해서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가정을 할 건지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맥시멈 포스테리어리 에스티메이트라고 부르죠. 줄여서 MAP라고 부르죠. 그래서 포스테리어를 최대로 만드는 방법으로 우리가 필터를 추정을 해낼 건데 요런 흐름이 하나가 있을 거고 또 이제 다른 흐름으로는 뭐가 있을 거냐면은 우리는 이 프라이어에다가 모델을 하나 추가를 할 거예요. 무슨 모델을 추가할 거냐면은 브라우니안 모션이라는 거를 좀 도입을 해볼 거예요. 브라우니안 모션이라고도 하고 뭐 비너 필터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는 디퓨전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뭐 여러가지 이름으로 불리는데 우리가 이 프라이어를 모델링을 하는데 브라우니안 모션이라는 걸 도입을 해서 얘를 모델링을 해볼 거예요. 요렇게 크게 두 갈래의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는 베이지안 필터란 무엇인가, 베이지안 필터란 뭐여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세팅에서 우리의 히든 시그널 X는 뭐고 우리가 관측하는 옵저베이션 Y는 뭐고 그래서 프라이어와 포스테리어는 어떻게 구할 것이며 라이클리후드는 어떻게 모델링을 만들 거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주어진 관측 하에 우리의 추정을 어떻게 얻어낼 건지 이런 흐름을 하나 쭉 가지고 갈 거고요. 그리고 그런 베이지안 세팅 하에서 우리가 이제 모델, 신호에 대한 모델을 넣을 건데 신호에 대한 모델을 어디다가 넣을 거냐면은 여기 프라이어에다가 브라우니안 모션이라는 개념을 여기 안에다가 모델링을 해서 넣을 거예요. 근데 요거는 이제 좀 베이지안이랑은 별개의 얘기여서 요거는 조금 다른 얘기가 될 건데 하여튼 이번 시간, 다음 시간 해가지고 요런 것들을 설명을 하고 실제로 파이썬으로 구현도 해보고 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일단 우리의 세팅이라고 하면은 요거부터 보고 올까요? 우리 이번 시간에 뭐 할 거냐면은 어떻게 보면 타임 도메인 피처예요. 타임 도메인 피처이자 뭐 결국 필터링을 하는 건데 요렇게 주어진 로우 신호가 있다고 합시다. 요거는 그냥 EMG 신호에다가 절대값을 취한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왔다 갔다 흔들리는 신호가 원래 로우 신호인데 그거를 절대값만 취해서 다 양수로 만들어 놓은
자글자글하는 신호가 지금 회색으로 주어진 거예요. 회색으로 주어진 신호고, 여기에서 일단 이번 시간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번 시간에는 이 브라우니안 모션을 따르는 비너 필터라는 걸 써볼 거예요. 비너 필터. 그래서 이 비너 필터는 베이지안 필터에다가 이제 브라우니안 모션 모델을 넣은 거예요. 그거 두 개를 합쳤을 때 우리가 비너 필터라고 하고, 이 비너 필터의 결과는 이렇게 빨간색처럼 얻어져요. 빨간색. 요것도 어떤 타임 도메인, 우리가 루트 민 스퀘어나 무빙 에버리지에서 한 것처럼 그 앰플리튜드를 따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뭐 윈도우를 잡아가지고 뭐 평균을 내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제 베이지안 필터라는 방법을 썼어요. 그리고 베이지안 필터이기 때문에 갖는 장점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거는 차차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이 빨간색을 얻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 빨간색을 얻어내려고 하는 건데, 우리가 신호에 대한 모델을 어떻게 세울 거냐면은, 우리가 확률 그래프 모델을 만들잖아요. 이렇게 주어진 x가 있을 때 우리의 관측 y가 요런 모델을 따를 거예요. 요게 우리의 옵저베이션, 그러니까 앱솔루트를 취한 로우 신호, 우리의 옵저베이션이 이렇게 있고, 우리의 히든 시그널, 그러니까 추정하고자 하는 거, 우리가 추정을 해내고자 하는 히든 시그널, 여기 그래프에 빨간색이나 파란색으로 표현한 것, 그런 숨겨져 있는 신호를 우리가 X라고 할게요. 그래서 우리의 옵저베이션, 우리의 관측 Y는 뭐에 의존을 하냐면은 확률적으로 뭐에 의존하게 우리가 모델을 세울 거냐면은 히든 시그널 X에 의존하는 어떤 모델을 세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두 개 사이의 관계를 표현을 해주는 게 likelihood 함수가 될 거고, 그쵸? 여기 이게 지금 디펜던트 하니까, y가 x에 디펜던트 하니까 그거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확률 변수를 노드에 두고 두 개 사이의 디펜던시를 화살표로 그리는 걸 우리가 확률 그래프 모델이라고 하죠. 근데 이거는 진짜 간단한 확률 그래프 모델인데, 어쨌든 확률 변수 y는 확률 변수 x에만 의존을 하는 그런 변수로 만들어 놓고, 여기 x에다가는 이제 우리가 프라이어 프로바빌리티를 가지고 있잖아요. 히든 시그널 x가 프라이어 프로바빌리티를 가지고 있을 텐데, 그거를 나중에 브라우니안으로 모델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라이어를 브라우니안으로 모델링을 하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적절한 라이클리후드 모델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포스테리어를 계산을 해낼 수 있잖아요. 베이즈 티오렘을 이용을 해서.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해낸 포스테리어를 가지고 주어진 옵저베이션에 대해서 이제 히든 시그널을 거꾸로 예측을 하는 그런 거를 해볼 거예요. 요런 세팅입니다. 그러니까 히든 시그널이라고 하면은 지금 빨간 것처럼 보이는, 빨간색이나 파란색처럼 보이는 저 로우 신호 뒤에 숨어 있는 어떤 필터링된 신호예요. 필터링된 신호인데, 이 필터링된 신호가 회색과 같은 옵저베이션을 뭐 생성을 해낸다, 생성을 하는 중이다. 그래서 그 생성을 해내는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회색이라는 관측을 보고 빨간색이라는 히든 시그널을 역으로 한번 추정을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팅을 이렇게 할 겁니다. 히든 시그널 혹은 우리가 에스티메이트 하고 싶은 시그널을 우리가 X라고 해요. 제가 지금 참고하고 있는 논문이 사실 어떤 논문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는 건데, 그 논문에서는 드라이빙 시그널이라는 표현도 써요. 왜냐하면은 이 히든 시그널이 이 관측과 Y를 생성을 해내고 있기 때문에, Y라는 게 X로부터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X가 드라이브를 하고 있다. X가 신호를 지금 드라이브 하고 있고, 그 드라이브 하는 신호에 따라서 우리가 관측을 하는 Y는
이제 모델을 따라서 나온다 뭐 그런 얘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냥 x에 대한 확률 분포, 이거는 다른 어떤 조건도 없어요. 다른 어떤 조건도 없이 그냥 주어진 히든 시그널에 대한 확률 분포 정보를 우리가 프라이어 프로바빌리티라고 할 거예요. 프라이어 프로바빌리티라고 할 거고, 라이클리후드가 있을 거예요. 라이클리후드. 이거는 아까도 그렸지만 여기 두 개 사이의 관계를 기술하는 게 라이클리후드죠. 그러니까 히든 시그널 또는 드라이빙 시그널 X가 주어졌을 때 우리의 관측 Y는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를 확률적으로 표현을 해주는 게 라이클리후드잖아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런 관계, 서로 의존하고 있는 이런 관계가 성립을 해요. Y는 X에 의존을 해요. 그러면 주어진 X가 있을 때 확률 분포 Y가 결정이 되잖아요. X가 결정이 되는 순간 Y의 확률 분포가 결정이 돼요. 그게 결국 조건부 확률로 표현이 되잖아요. 그 조건부 확률이 여기 나와 있죠. 주어진 X가 있을 때 Y가 어떤 확률을 갖는지를 우리가 likelihood를 통해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맨 처음에 이 두 개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는 확률 정보가 likelihood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얻어내는 건 포스테리어예요. 포스테리어. 베이즈 디오렘을 보면은 이런 흐름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프라이어죠. 프라이어. 이거를 왜 프라이어라고 부르고 얘에다가 라이클리후드를 곱해서 노멀라이즈를 하면은 얘가 포스테리어로 바뀌잖아요. 포스테리어. 조건부 확률에서 여러분들, 조건부 확률이 지금 조건부 확률이란다. 프라이어랑 포스테리어랑 이 프라이어 프로바빌리티랑 포스테리어 프로바빌리티랑 둘 다 확률 분포의 주인공은 누구냐면은 X예요. X. 히든 시그널 X에 대한 확률 분포예요. 프라이어 프로바빌리티도 X의 확률 분포고 포스테리어 프로바빌리티도 X에 대한 확률 분포예요. 다만 두 개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프라이어 프로바빌리티는 아무 조건도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히든 시그널의 분포고, 포스테리어 프로바빌리티는 뭐냐면은 옵저베이션이 주어진 다음에 X의 확률 분포예요. 이 두 개 차이가 되게 중요해요. 결국 이 라이클리후드를 가지고 옴으로써 라이클리후드를 가지고 이 프라이어를 포스테리어로 바꾸는 거예요. 포스테리어. 그러면은 이건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은 프라이어 분포는 뭐다? 관측이 아무것도 없을 때, 관측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 우리가 히든 시그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초적인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옵저베이션이 하나도 없을 때 우리가 그냥 추측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히든 시그널이 뭔지 아직 모르는데 주어진 관측도 하나도 없는데 일단 이런 분포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우리가 애초에 먼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프라이어 프로버빌리티라고 부르죠. 근데 이 프라이어 프로버빌리티가 관측이 생김으로써 포스테리어 프로버빌리티로 바뀌어요. 관측이 추가가 됐을 때, 그러니까 원래 가지고 있던 X에 대한 확률 분포는 프라이어 분포였는데 관측이 추가가 됨으로써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확률 분포가 달라지겠죠.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때,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X가 어떻게 생겼을 거다, X가 어떻게 분포하고 있을 거다 라고 가지고 있을 텐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X가 어떤 분포일 거다 라는 상태에서 관측이 하나가 추가가 됨으로써 그 확률 분포가 달라질 거예요. 관측의 영향을 받겠죠. 원래는 프라이어 분포가 이렇게 있기로 했는데 우리가 새로운 관측이 이쯤에서 들어와요. 원래 프라이어 분포가 이렇게 있었다고 쳐요. 근데 어떤 관측이 여기에 이렇게 들어왔다 쳐요. 그러면은
이 관측을 반영을 한 포스테리어 분포는 뭔가 약간 이런 식으로 수정이 일어나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신호 X에 대한 확률 분포는 한 여기일 확률이 제일 높아요. 여기일 확률이 제일 높고 여기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확률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일단 우리가 어떤 일종의 추측을 하고 있었죠.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확률 변수 X에 대한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로 관측이 여기서 일어났어. 실제 관측이 여기로 들어왔어.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프라이어 프로바빌리티에서는 되게 드문 이벤트죠. 우리가 여기에서 관측이 될 거라고는 좀 기대하고 있지 않았는데 여기서 관측이 되네? 그러면 우리의 생각보다 실제 히든 시그널 X는 저쪽에 좀 더 가까운 게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게 포스테리어가 요렇게 옮겨가면은 이게 되게 합당한 어떤 보정이죠. 우리가 실제 관측이 일어난 것도 있고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지식도 있으니까 그거 두 개 사이에서 적절히 타협을 할 거예요. 타협을 하겠죠. 그 타협을 하는 과정이 라이클리후드를 이용을 해서 타협이 일어나겠죠. 그렇게 해서 얻어진 포스테리어가 아마 요런 꼴로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뭐 라이클리후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원래 프라이어에 가까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옵저베이션에 더 가까워질 수도 있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프라이어가 포스테리어가 된다는 거는 우리가 옵저베이션이 없을 때 가지고 있는 지식을 옵저베이션을 반영을 해서 수정을 하는 그런 과정이 되는 거예요. 흥분했다. 너무 흥분했어. 좀 이해가 되세요? 이게 뭔가 구체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렵고 뭔가 좀 약간 뜬구름을 잡는 듯한 어떤 개념이 있어서 그거를 요렇게도 설명을 해보고 저렇게도 설명을 해보고 그러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련의 과정으로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좀 더 자세하게 가봅시다. 자세할 것도 없어요. 결국 여기서 얘기한 것만 이해하면 땡이에요. 여기서 말한 것만 이해하면 땡이에요. 베이지안 필터에서는 뭘 하냐면요. 베이지안 필터에선 뭘 하냐면요. 우리의 프라이어 분포랑 우리의 포스테리어 분포가 있잖아요. 얘네가 매 샘플링마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샘플이 들어왔을 때 그때 우리가 가지고 있던 프라이어가 요랬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 프라이어가 이랬는데 두 번째 샘플이 들어오는 시점에서는 요게 요렇게 바뀔 수도 있어요. 또 세 번째 샘플이 들어오는 시점에서는 뭐 요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매 샘플링 스텝마다 그때 프라이어랑 포스테리어를 바꿔 나갈 거예요. 어떻게 바꿔 나갈지는 차차 설명을 드릴 텐데, 어쨌든 여기 밑에 n을 붙인 이유는 우리의 프라이어 분포도 그렇고 포스테리어 분포도 그렇고 샘플링 스텝마다 이제 다른 분포가 될 거예요. 그 다른 분포를 나타내기 위해서 아래 첨자 n을 썼어요. 그러니까 P1x면은 첫 번째 스텝에서의 프라이어 분포고 P1x 기분 y라고 하면은 이제 첫 번째 스텝에서의 포스테리어 분포가 되는 거예요. 요거를 일단 기억을 해두시고 포스테리어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은 이제 n번째 스텝에서 프라이어 분포가 있을 때 우리가 라이클리후드를 가지고 있죠. 이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델이에요. 모델. 그 x랑 y 사이에 우리가 세워놓은 모델이겠죠. 히든 시그널과 옵저베이션 사이에 가지고 있는 모델이에요. 뭐 예를 들면은 지금 하나 예를 듭시다. 우리가 이런 라이클리후드를 요렇게 세워봅시다.
요런 분포를 따른다고 쳐봐요. 그러니까 우리의 히든 시그널 X가 있고 우리의 옵저베이션 Y가 있는데 얘네 둘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은 X가 주어졌을 때 Y의 분포는 X를 중심으로 하고 적절한 분산을 갖는 가우시안 분포다 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얘는 확률 분포의 주인공은 Y예요. 확률 분포의 주인공은 Y고 걔를 그려보면은 이런 분포를 갖는데 여기가 어디다? X다. 그러니까 히든 시그널 Y가 주어졌을 때 히든 시그널 Y가 주어졌을 때 히든 시그널 X가 주어졌을 때 히든 시그널 X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어떤 Y를 관측을 할 확률은 요거를 따른다 라고 쳐요. 여기 평균이 X예요. 그러니까 신호값이 X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정규 분포를 갖는 어떤 거를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라이클리후드는 우리가 세우기 나름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우시안이라고 예를 듭시다. 뭐 타당하죠. 우리의 옵저베이션이 히든 시그널에 영향을 받는데 히든 시그널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가우시안 분포를 가질 수도 있겠죠. 그쵸? 그러면은 그 모델을 사용을 해서 어떤 n번째 스텝에서 가지고 있는 프라이어 분포가 있잖아요. 얘네 둘을 곱해요. 곱한 거에 비례하죠. 이거 그냥 노멀라이즈 하면 되죠. 노멀라이즈. 그래서 우리가 포스테리어를 계산을 할 수 있죠. 포스테리어. 그러니까 프라이어랑 라이클리후드를 곱해서 우리가 포스테리어를 계산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포스테리어를 계산을 한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한 포스테리어를 가지고 주어진 n번째 관측이 있다 라고 할 때 그러니까yn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리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하죠. 특정한 값이 들어왔다 이거죠. 원래는 y에 대한 함수였는데 그냥 확률 변수 y로 있었는데 그 y가 yn이라는 특정한 값으로 관측이 됐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 앞에서 구한 이 포스테리어 함수에다가 이 y 자리에 yn이라는 특정한 값을 대입을 시키면은 어떤 함수가 뿅 튀어나오겠죠? 그 뿅 튀어나오는 함수는 오로지 x에 대한 함수일 거예요. 주어진 관측 y에 대해서 오로지 x에 대한 함수가 하나 나올 거예요. 포스테리어 프로버빌리티가 하나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최대로 만드는 x를 하나 찾아서 이 포스테리어 확률을 최대로 만드는 우리의 추정값 에스티메이션을 하나 찾을 거예요. 요거를 우리가 그냥 맵 에스티메이션이라고 하죠. 포스테리어 계산한 다음에 포스테리어를 최대로 만드는 추정을 하나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업데이트를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번 스텝에 포스테리어를 다음 스텝에 프라이어로 삼는 거예요. 이번 스텝의 포스테리어. 이번 스텝의 포스테리어라고 하면은 여기에 뭐가 담겨 있냐면은 X에 대한 확률 분포가 담겨 있는데 이번 스텝에 옵저베이션이 들어와서 업데이트가 됐단 말이에요. 요거를 계산했잖아요. 그거를 프라이어, 다음 스텝에서 프라이어로 다시 사용을 해요. 그러면은 그 프라이어가 다시 여기 들어가서 라이클리후드를 만나서 포스테리어가 되죠. 그 포스테리어가 다시 다음 스텝에 프라이어로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한 스텝 한 스텝 돌아가는데 이 앞에 번째 스텝에서 이런 식으로 돌아가겠죠. 예를 들어서 n번째 스텝이라고 합시다. 우리가 프라이어 분포를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라이클리후드는 항상 고정이 되어 있죠. 이거는 우리의 모델이죠. 요거는 앞에서 왔죠. 그래서 얘를 가지고
얘를 계산을 해서 그냥 계산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포스테리어를 계산을 하죠. 그 포스테리어에 대해서 주어진 관측, 우리가 이번 스텝에 들어온 새로운 관측, 이 들어왔을 때 걔를 이 다음 스텝에 프라이어로 사용을 하겠다. 그래서 또 어떤 모델이 있을 거고, 그거를 가지고 포스테리어를 또 계산을 하겠죠. 그래서 얘가 이번에 관측한 옵저베이션일 때를 또 이제 다음 스텝의 프라이어로 가져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이 과정을 반복해 나가는 걸 우리가 베이지안 필터라고 불러요. 어렵죠. 어렵다. 강의의 난이도가 수직 상승하고 있나요? 우리 첫 주차에는 재밌는 거 배웠죠. 뭐 생물 얘기하고 해부학 얘기하고 이러고 있었는데, 두 번째 주차에는 타임 도메인 피처 하더니 거기까지는 할만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프리퀀시 도메인 피처를 하니까 좀 어려워지더니 디지털 필터를 하지. 그거 좀 어렵네. 그러더니 오늘 또 갑자기 확률론을 얘기하기 시작했어. 많이 어려우실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다고요? 괜찮다면 다행이고. 이거를 실제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펜딕스를 사용을 해볼까? 어펜딕스를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이 어펜딕스도 같이 올려드렸죠. 이 베이지안 필터, 우리가 하고 있는 베이지안 필터를 제가 스텝 바이 스텝으로 그래프로 그렸던 거예요. 이거 제가 박사과정 때 랩 미팅 자료로 만들었던 거거든요. 이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뭐냐면은 여기 가로축이 샘플링 스텝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해서 총 100개의 샘플이 차례차례 들어올 건데, 우리의 로우 신호가 뭐냐면은 검은색이에요. 검은색. 잠시만요. 검은색 맞나? 네, 우리의 로우 신호가, 그러니까 Y가 검은색이에요. 이거 왜 여기다 쓰고 있냐? 우리의 옵저베이션 Y가 검은색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히든 시그널, 추정하고 있는 히든 시그널이 주황색으로 그려져 있어요. 여기 위쪽 그림에요. 요 그림에 차례차례 들어오고 있는데, 차례차례 들어오면서 그때 필터링된 아웃풋 주황색도 차례차례 구하고 있어서, 실제 새로운 신호가 들어온 시점부터 시작을 해서 새로운 신호가 관측이 돼서 그때 프라이어가 뭐였고, 그때 라이클리후드가 뭐고, 그래서 계산을 한 포스테리어는 뭐고, 그래서 포스테리어를 가지고 추정을 해낸 주황색 값은 뭐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업데이트를 하고, 요 과정이 반복이 되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이 과정이 반복이 되거든요. 그걸 한 스텝 한 스텝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지금 시점에서 우리의 프라이어는 얘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기까지 들어왔던 신호를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여기 밑에 있는 이 가로축은 여기에서 사실 세로축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가 신호잖아요. 신호의 크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신호 크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요 시점에서 우리의 프라이어 분포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요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우리가 지금까지 봐온 신호가 지금 프라이어에 축적이 돼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다뤄온 옵저베이션이 차곡차곡 담겨서 프라이어 분포에 담겨 있어요. 프라이어 분포에 담겨 있고, 옵저베이션이 들어오기 전에, 새로운 옵저베이션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아무것도 없을 때 이번에 들어올 신호는
요 정도의 확률 분포를 우리가 기대하고 있어. 그렇겠죠? 타당하죠? 아마 여기가 중심이 되겠죠? 중심이라기보다는 여기가 최대가 되는 시점이겠죠? 그쵸?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새로운 신호가 어디에 들어왔냐면은 우리가 지금 요렇게 프라이어가 요렇게 있었는데 새로운 신호가 여기에 들어왔어요. 여기. 그러니까 원래 있던 값보다 되게 큰 값이 들어왔어요. 신호가 뿅 튀어버렸어.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왔어요. 여기는 여러분들 신호축에다가 세로축으로는 확률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새로운 신호가 들어왔어요. 옵저베이션이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그 옵저베이션에 대한 라이클리후드를 하나 그려봤어요. 요거 라이클리후드를 그려봤어요. 근데 이 라이클리후드는 y가 고정이 됐죠. y가 고정이 됐어요. y가 특정한 값으로 고정이 됐어요. 여기로 0.6이라고. y가 0.6일 때 그럼 남아있는 건 x잖아요. 그러니까 이 likelihood도 x에 대한 함수가 될 거예요. 그쵸? 그거는 우리가 모델을 뭐 가우시안으로 세울 수도 있고 뭐 다른 걸로도 세울 수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좀 다른 모델을 쓴 것 같아요. 가우시안 같지는 않죠. 가우시안 아니고 뭐 어떤 분포를 가정을 했겠죠. 그때 우리가 계산을 한 likelihood가 지금 요렇게 생겼어요. likelihood py 기분 x가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y는 고정이 됐고 요렇게 말을 하면 좀 더 정확하겠죠. 요렇게 y는 고정이 됐고 x를 달리하면서 likelihood를 계산을 했을 때 이 likelihood 함수가 저렇게 생겼어요. 그렇겠죠? 지금 옵저베이션이 주어졌을 때 히든 시그널이라고 생각이 되는 그 확률이 가장 커지는 지점은 옵저베이션이랑 히든 시그널이 동일할 때가 제일 크겠죠. 그리고 이제 이 옵저베이션이랑 히든 시그널이 점점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그 확률이 점점 떨어질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모델은 우리가 세우기 나름이에요.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프라이어는 얘였어요. 프라이어는 얘였고 라이클리후드는 얘예요. 그러면 두 개를 곱하면 포스테리어를 얻을 수 있죠. 얘가 포스테리어예요. 파란색이랑 검은색을 곱했어요. 각각의 자리에서 다 곱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프라이어만 있을 때는 한 여기쯤에서 신호가 나올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실제 신호가 여기에서 관측이 되면은 그 두 개를 적절히 타협을 해서 포스테리어를 조금 수정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 수정을 하는 과정이 베이즈 티오렘으로 나타나죠. 라이클리후드랑 프라이어를 곱해서 포스테리어를 계산을 해내는 게 이 두 개를 적절히 타협을 하는 과정이에요. 그랬더니 포스테리어가 이렇게 구해졌어요. 그러면 아직 라이클리후드가 그렇게 강하게 반영이 되진 않았죠. 라이클리후드 방향으로 조금 틀어지긴 했죠. 원래 기존에 가지고 있던 x에 대한 확률 분포에서 라이클리후드를 좀 반영을 해서 조금 수정이 일어난 게 포스테리어가 됐어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포스테리어를 최대로 만드는 포스테리어를 왜 이렇게 쭈구리 같이 썼냐? 이 시점에서 포스테리어를 최대로 만드는 지점은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황색이 여기에 새로 찍혔어요. 이 50번째 샘플이 들어왔을 때 50번째 샘플이 여기 들어왔는데 50번째 샘플이 여기 들어왔어요. 라이클리후드는 뭐 이만큼이 됐죠. 프라이어는 한 요정도였죠. 그거 두 개를 적절히 고려해서 포스테리어가 한 요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이 포스테리어가 최대가 되는 지점이 여기가 됐대요.
여기로 추정을 했어요. 이러면 한 바퀴 돈 거예요. 한 바퀴. 프라이어를 가지고 있었죠. 프라이어 가지고 있었고 새로운 옵저베이션이 들어와서 라이클리후드를 통해서 포스테리어로 얘를 바꾼 다음에 그 포스테리어를 가지고 추정을 했어요. 추정까지 했어요. 그러면은 다음 스텝, 다음 샘플링 스텝에서 얘가 프라이어가 되죠. 이제 다음 스텝에서는 여기가 시작이에요. 여기가 시작이에요. 우리가 바로 전 스텝에서 계산을 해낸 포스테리어, 얘를 이제는 프라이어로 갖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얘를 이제 프라이어로 갖고 시작을 해서 지금 프라이어는 한 요 정도가 됐대요. 근데 또 옵저베이션이 여기에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여기를 기준으로 또 라이클리후드가 요렇게 생기겠죠. 그러면은 이거 두 개 곱해가지고 또 이렇게 포스테리어가 생기겠죠. 실제로 어떻게 생기는지 봅시다. 이번에는 단계를 좀 끊었네. 이번에는 포스테리어가 이렇게 됐대요. 두 번 정도 돌았더니 이제 포스테리어 분포가 라이클리후드에 많이 가까워졌네요. 그러니까 포스테리어의 추정값, 그 포스테리어를 최대로 만드는 추정값이 이제 옵저베이션을 슬슬 따라오기 시작했죠. 요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쭈쭈쭈쭈 계산을 해서 그때 프라이어 라이클리후드 계산해서 포스테리어 계산해서 추정하고 포스테리어 가지고 다시 프라이어 만들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면서 돌아가고 있는 게 베이지안 필터입니다. 요 과정을 한 번만 다시 설명을 해보고 좀 쉴게요. 지금 쉬었다. 잠깐만. 맞아요. 추정하는 거예요. 사실 MAP 추정하는 거예요. MAP 추정을 하는데 프라이어랑 포스테리어를 계속해서 좀 조절을 해 나가면서 쓰는 거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도전. 샘플링이 이렇게 들어오고 신호가 이렇게 된다고 해요. 맨 처음에 여기 첫 번째 스텝이라고 합시다.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프라이어를 가지고 있었어요. 히든 시그널이 이렇게 생길 거야. 그러면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관측이 하나도 없을 때 지금 히든 시그널을 예측해보라 라고 하면은 여기라고 예측을 하겠죠. 일단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프라이어의 확률 분포가 저렇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예측을 요거라고 하겠죠. 요거. 그런데 그게 아니라 관측이 하나 들어왔어요. 관측이 여기에 하나 들어왔어. Y1이 여기 들어왔어요. Y1이 여기로 들어오고 여기에 라이클리후드가 우리가 요런 모델을 따른다고 우리가 세워놨어요. 라이클리후드를 계산을 했더니 이런 모양이에요. 그러면은 두 개를 곱하면은 요렇게 포스테리어가 나오겠죠. 요런 포스테리어가 나올 거라서 포스테리어를 최대로 만드는 X1은 여기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다음 스텝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요거가 이번에는 프라이어가 돼요. 요거가 이번엔 프라이어가 되고 이번에는 뭐 옵저베이션이 여기로 이동을 했다 칩시다. 그러면은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또 라이클리후드가 이렇게 하나 나오겠죠. 라이클리후드가 하나 나올 거고, 그러면은 또 포스테리어가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그럼 이 포스테리어가 최대가 되는 지점, 여기가 x2가 되겠죠. 여기 n equal 2일 때.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제쳐놓고, 그럼 첫 번째 스텝에서 옵저베이션은 여기고 두 번째 스텝에서의 옵저베이션 여기였어요. 이렇게 신호가 이렇게 이어졌죠. 그때 우리의 에스티메이션은, 그 드라이빙 시그널은 여기서 이렇게 이동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담겨 있는 게 뭐예요? 여기에 담겨 있는 게 뭐냐면, 지금 뭐만 담겨 있냐면요, X가 어떻게 변화해 나가는지, X가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로,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뭐 어떻게 그 딱 뭐라 해야 돼? 익스플리시트하게 딱 그냥 구체적으로 뭐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어떤 경로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오로지 프라이어와 라이클리후드라 그것들을 통해 계산이 된 포스테리어를 가지고 지금 계속 계산이 돼서 돌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이 라이클리후드 안에는 주어진 히든 시그널에 대한 옵저베이션의 확률 분포를 가지고 있을 거고, 그렇게 해서 계산이 된 포스테리어를 다시 프라이어에 넣어주고, 얘네 둘을 곱해서 다시 포스테리어를 만들어주고, 이런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을 해가면서 얻어지는 게 저것과 같은, 뭐라 해야 돼? 저것과 같은 결과가 되겠죠. 그러니까 순전히 확률 모델을 통해서 기술이 되어 있는 어떤, 뭐라 해야 돼? 필터링 아웃풋이라고 보면 되죠. 좀 이해가 되시나요? 오늘 브라우니안 모션을 들어갈 수 있을까? 어때요? 다시 맨 처음 내비게이션으로 돌아가면은, 이번 시간이랑 다음 시간은 크게 이렇게 돌아갈 거라고 했어요. 베이지안 필터라는 걸 설명을 해서 거기에 뭐 프라이어, 라이클리후드, 포스테리어라는 게 등장을 한다 했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맥시멈 포스테리어리 에스티메이트를 하는데, 결국에 베이지안 필터의 핵심은 이게 돌아갈 때 얘를 다시 여기다가 어사인을 해준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계속 매 스텝 반복을 시켜 나가면서 프라이어가 포스테리어가 되고, 그러니까 프라이어에 옵저베이션이 더해져서 포스테리어가 되고, 그 포스테리어를 가지고 우리의 에스티메이션도 하고,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땐 다시 프라이어로 돌리고, 이런 루프가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왼쪽만 설명한 거예요. 오른쪽은 아직 설명을 하나도 안 했어요. 왼쪽만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넘어가도 되겠어요? 아까부터 채팅에 쓰는 사람이 2명밖에 없다는 거 알고 있죠? 아, 3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죠?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브라우니안 모션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는 거냐면은, 그 히든 시그널 X가 있잖아요. 히든 시그널 X가 있는데, 얘가 어떻게 움직일 건지, 얘가 지금 여기 앞전에 보여드렸던 이거를 보면은, 이거는 오로지 옵저베이션에 의해서
추정이 계속 그냥 일어나는 거였잖아요. 옵저베이션에 의해서만 추정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x는 어떤 식으로 거동을 하는지, x의 거동에 대한 모델을 추가를 할 거예요. x의 거동에 대한 모델을 추가를 할 건데 x를 어떻게 거동을 하게 만들 거냐면은 브라우니안 모션이라는 것처럼 움직이게 만들 거예요. 브라우니안 모션이라고 하면은 뭐냐면은 확산하는 입자의 운동을 우리가 브라우니안 모션이라고 해요. 뭐 예를 들면은 그 투명한 물에 잉크를 한 방울 딱 떨어뜨리면은 그 이제 떨어진 지점부터 시작을 해서 막 얘네들이 확산을 해나가잖아요. 잉크 분자들이 확산을 해나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잉크 분자 하나, 그 한 개의 경로를 이렇게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그리면은 뭐 막 이런 게 될 거예요. 뭐 어떤 분자는 이렇게 움직이겠죠. 어떤 분자는 뭐 이렇게 움직이기도 할 거고, 어떤 분자는 막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확산하는 입자 하나에 위치가 나타내는 궤적, 그거를 우리가 브라우니안 모션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브라우니안 모션을 우리가 보통 어떻게 모델링을 하냐면요, 이렇게 모델링을 해요. 이렇게 모델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 스텝의 위치에서 다음 스텝의 위치로 이동을 하는데 얼마만큼이 더해지냐면은 뭐 예를 들면은 정규 분포를 따르는 어떤 랜덤 값 하나를 뽑아내서 그거를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위치가 여기였어. 근데 다음 위치는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뭐 랜덤 샘플을 하나 뽑아요. 그만큼 이동을 해. 여기로 가. 또 여기에서 랜덤 샘플을 하나 뽑아. 또 일로 이동을 해. 또 일로 이동을 해. 그러니까 랜덤 샘플을 하나씩 매 스텝마다 뽑아서 여기다가 더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이런 궤적이 얻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스텝에서 다음 스텝으로 요만큼 이동할 건데 그 이동을 하는 스텝의 크기를 이렇게 평균이 0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어떤 확률 변수로 모델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뽑아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이거 여러분들 파이썬에서 해볼 수 있어요. 뭐 총 200번 움직일 건데 매번 움직일 때마다 랜덤 샘플 하나 뽑아가지고 이동시키면은 뭐 이렇게 보라색 경로가 나올 때도 있고 초록색 경로가 나올 때도 있고 뭐 주황색이 나올 때도 있고 파란색 나올 때, 그때 달라요. 우리가 랜덤 샘플을 하나 뽑으면은 랜덤 숫자가 하나 나오듯이 브라우니안 모션을 이제 궤적 자체를 하나를 랜덤으로 샘플링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한 개씩 뽑을 때마다 그때 다른 경로가 나와요. 출발은 0이죠. 출발은 0인데 이 0부터 출발을 해서 이제 막 제각각으로 막 이렇게 퍼져 나가는 그런 궤적이 나옵니다. 이런 궤적을 우리가 브라우니안 모션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요거에 대해서 좀 차차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를 랜덤 프로세스라고 해서, 랜덤 프로세스라고 하면은 이제 확률 변수가 시간에 대한 함수일 때 또는 랜덤 시퀀스일 때, 그러니까 확률 변수가 한 개 그냥 딱 하나만 있으면 확률 변수잖아요. 그게 아니라 확률 변수가 이렇게 연속으로 들어와요. 그럴 때 우리가 랜덤 프로세스라고 하거든요. 랜덤 베리어블을 확장을 시킨 걸 랜덤 프로세스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가 하나의 랜덤 프로세스가 되죠. 그래서 이런 랜덤 프로세스를 어디서 많이 쓰냐면은 주식 같은 데서 많이 써요. 주식 모델을 이렇게 브라우니안 모션으로 모델링을 하기도 해요. 저 잘은 모르는데 그렇다고 배웠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려는 것처럼 신호를 브라우니안 모션으로 모델링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미리 힌트를 드리자면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거, 여기서 지금 빨간색 같은 경우에 아까 뭐라 그랬어요? 베이지안 필터에다가 브라우니안 모션을 더했다고 했어요. 이거 빨간색이 지금 뭐로 모델링이 된 거냐면은 브라우니안 모션으로 모델링이 된 필터링 아웃풋입니다.
베이지안 모델에다가 베이지안 필터에다가 브라우니안 모션만 추가시키면 돼요.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브라우니안 모션은 여기에 상당히 심오한 요게 생각보다 상당히 심오한 걸 담고 있어요. 뭐 여기에서 여러 가지가 유도가 되는데,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디퍼런셜 이퀘이션, 미분 방정식이라고 하잖아요. 미분 방정식 배운 적 있나요? 미분 방정식의 확률 버전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은 스토캐스틱 디퍼런셜 이퀘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확장이 된 미분 방정식을 우리가 스토캐스틱 디퍼런셜 이퀘이션이라고 해요. 그게 여기서 출발을 해요. 저도 이거 공부하다가 포기했는데, 하여튼 스토캐스틱 디퍼런셜 이퀘이션의 모티베이션이 됐던 게 이 브라우니안 모션이 됩니다. 저 잘은 몰라요. 저도 거기까지 묻지 마세요. 공부하다 포기했어요. 그리고 좀 심오한 게 많은데 예를 들어서 이 확산하는 분자의 이것들, 이 경로들, 얘네들을 여기 특정한 시점에서 확률 분포를 뽑아보잖아요. 예를 들어서 0일 때는 다 여기에 몰려 있겠죠. 0인 시점에서는 다 여기에 몰려 있겠지만, 얘네들이 점점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위에다가 그릴게요. 맨 처음에는 이렇게 돼 있었겠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이렇게 점점 퍼져나가요. 그러니까 여기를 뚝 잘랐을 때 지금 여기에 지금 신호가 분포하잖아요. 걔네들을 무한히 많이 뽑아서 걔네들이 분포하고 있는 그 빈도를 확률 분포로 나타내면은 뭐 이렇게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되냐면은 평균은 항상 0이에요. 평균은 항상 0이고 분산이 점점 증가를 하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쓴 거예요. 어떤 특정한 시점, n이라는 특정한 시점에서 그 n번째 위치 xn은 뭘 따르냐면은 평균이 0이고 분산이 이 시간의 제곱에 비례하게 늘어요.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는다는 소리죠. 요거였다가 점점 이렇게 퍼지겠죠. 점점 분산이 옆으로 퍼져가는 형태가 돼요. 요런 게 되고, 얘를 요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우리가 필요한 건 사실 이거예요. 요런 걸 따르기도 해요. 우리가 n번째 시점에서 확률 분포를 요렇게 나타냅시다. n번째 시점에서의 확률 분포를 이렇게 나타내거나, 아니면은 두 개 다 이렇게 매개 변수로 받아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이 확률 밀도 함수, 확률 분포는 어떤 신호와 뭐 샘플링 스텝에 대한 함수잖아요. 어떻게 보면 시간이죠. 시간에 대한 함수예요. 시간. 근데 이 확률 밀도 함수 얘가 어떤 미분 방정식을 따라요. 어렵죠? 여기 좀 어려워요. 미분 방정식을 따르는데 뭘 따르냐면은 이 확률 밀도를 n에 대해서 미분을 한 게, 이 확률 밀도를 위치에 대해서 2번 미분한 거. 그거의 알파벳을 따릅니다. 알파벳. 요 수식을 보면은 지금 사실 미분 방정식이잖아요. 방정식은 방정식인데 미분이 들어가 있는 미분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를 우리가 미분 방정식에서는 디퓨전 이퀘이션이라고 해요. 그 확산에 대한 이퀘이션이라고 해서 디퓨전 이퀘이션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간단하게 그냥 설명을 해볼게요. 요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지금 저기서 말한 게 뭐냐면, 요건데, 그럼 우리 이렇게 써봅시다. 이거를
요렇게 써도 되죠. 그냥 적분을 하는데 그냥 수치적으로 적분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뭐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써야 되지만 그냥 샘플링 스텝은 1씩 증가한다고 따지고, 그러면은 현재 시점의 확률 분포에서 다음 시점의 확률 분포가 될 때 요만큼 증가를 하겠죠. 얘가 지금 시간에 대해서 변화하는 만큼 얘가 증가를 하겠죠. 근데 얘를 풀어서 쓰면은 이렇게 두 번 미분한 게 되잖아요. 요 디퓨전 이퀘이션을 이용을 해서 얘 대신에 얘를 대입을 할 수 있죠. 그러면은 현재 시점에서, 지금 시점에서 확률 분포에다가 그 확률 분포를 두 번 미분한 거, x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거에다가 알파를 곱해서 더하면은 다음 시점의 분포가 돼요. 그게 어디 나와 있냐면은 이 어펜딕스에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 4페이지에 여기 왼쪽에 나와 있는 식 있죠. 이거예요. 현재 시점에서 확률 분포를 두 번 미분한 거에다가 알파를 더한 다음에 업데이트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생기냐면은 지금 시점에서 얘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그거를 두 번 미분한 거, 두 번 미분하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미분하면 되죠. 주어진 빨간색을 가로축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하면은 파란색 같은 그래프가 얻어지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빨간색에다가 이 파란색을 알파를 곱해서 더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점점 더해 나가면 어떻게 되냐면은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이건 알파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나타낸 효과네요.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로 돌아와서 그려볼게요. 주어진 px가 요렇게 있고 두 번 미분을 하면은 이렇게 생겨요. 그래서 두 개를 더하잖아요. 두 개를 더하면은 이렇게 약간 퍼집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또 두 번 미분을 해요. 그래서 또 두 개를 더해요. 그럼 이렇게 더 퍼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요거를 요렇게 요 미분 방정식을 이런 식으로 전개를 시킨 다음에 얘를 이제 시간에 대해서 계속 반복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랬던, 예쁘게 그려야지. 요랬던 확률 분포가 이렇게 점점 이렇게 퍼져가는 그런 형태가 돼요. 이렇게 원래 거에다가 두 번 미분을 해서 알파를 곱해서 더하면은 얘를 따르는 pnx는 n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저렇게 점점 퍼져나가는 확률 분포의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디퓨전 이퀘이션이라고 하고 우리는 요 식을 쓸 거예요. 우리는 이 식을 쓸 겁니다. 이 식을 쓸 거예요. 그래서 뭘 할 거냐면은 원래 베이지안 필터가 있었잖아요. 베이지안 필터에다가 딱 한 스텝 더해요. 한 스텝 더하는 게 뭐냐면은 요거를 더할 거예요. 요거 그냥 n이라고 쓰는 게 낫겠다. 그러니까 원래는 뭐였어요? 프라이어가 주어져 있으면은 새로운 관측yn이 들어왔을 때 얘에 대한 likelihood를 계산을 하죠.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를 곱해서 포스테리어를 구하죠. 그 다음에 포스테리어를 맥시마이즈 하는
에스티메이션을 찾아내죠. 그 다음에 얘를 여기다가 다시 어사인을 하고 끝나잖아요. 근데 여기 사이에 예를 들면은 요거 하나를 추가하는 거예요. 요거 그냥 프라이어 함수를 바로 쓰는 게 아니라 프라이어 함수에다가 프라이어 확률 분포에다가 디퓨전 이퀘이션을 한 텀 적용을 해요. 한 스텝 적용해요. 지금 요게 있으면은 요거 그 자리에서 두 번 미분한 다음에 알파를 곱해서 여기다가 더해 넣어요. 그래서 프라이어를 업데이트를 해요. 그렇게 업데이트된 프라이어를 가지고 라이클리후드 계산하고 포스테리어 계산한 다음에 추정을 해요. 그렇게 얻어진 포스테리어를 다시 프라이어에 업데이트해요. 그 프라이어를 또 디퓨전 이퀘이션으로 한 번 업데이트를 해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요 모델이 프라이어에 추가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텀으로 인해서 이제 히든 시그널 X를 브라우니안 모션처럼 움직이게 모델링을 한 거예요. 아까 말했더니 브라우니안 모션이라는 이런 브라우니안 모션이 결국 요런 이퀘이션을 따르죠. 요런 이퀘이션을 따르는데 그거를 이제 좀 디스크리트한 꼴로 매번 업데이트 할 수 있는 식으로 바꾸면 요렇게 생겼거든요. 그거를 이제 베이지안 필터 안에다가 넣어서 결국 우리는 이렇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거예요. 히든 시그널 그거에 영향을 받는 옵저베이션이 있는데 여기 두 개 사이는 라이클리후드로 결정이 됐죠. 근데 얘는 브라우니안으로 모델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X 자체는 매번 브라우니안으로 뭐 전파가 돼요. 브라우니안 모션으로 모델링이 되어 있고, 그럼 브라우니안 모션으로 막 지글지글하게 뭔가 막 움직이고 있는데 그게 지금 어디 있는지는 얘를 관측함을 통해서 거꾸로 추정을 해낼 수 있겠죠. 그게 이제 포스테리어를 통해서 에스티메이션을 하게 되는 거고, 그 프라이어 자체는 디퓨전 이퀘이션을 통해서 지금 그 거동이 뭔가 표현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표현을 하면 이거죠. 뭔가 프라이어 분포는 브라우니안 모션을 따르고 여기 둘 사이는 라이클리후드로 이루어져 있어서 우리는 포스테리어를 계산을 하고 그렇게 해서 포스테리어를 최대로 만드는 걸 추정을 해내고 있다. 어렵죠.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이거를 2시간을 잡은 이유를 알겠죠? 누구 좀 뭐야 지금 어때요? 어렵죠에 대한 내죠. 브라우니안 이거 정훈씨 우리 랩 미팅에서 얘기했던 건데, 브라우니안 모델로 인해서 분산이 증가하지만 라이클리후드를 업데이트하면서 분산이 다시 감소를 하거든요. 그래서 두 개가 균형을 맞추기 때문에 분산이 유지가 돼야 돼요. 분산을 유지할 수 있어요. 늘었다 줄었다 하면서 균형을 이룹니다. 요거 여기까지 한 거 딱 한 번 다시 아까 그 그래프 버전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 샘플링이 들어온다 쳐요. 여기가 시그널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첫 번째 스텝에서 맨 처음에 프라이어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프라이어가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은 뭐를 한번 하냐면은 디퓨전을 한번 해요.
이렇게 디퓨전을 한번 합니다. 살짝 뭉개요. 확률 분포를 살짝 뭉개뜨려요. 브라우니안 모션을 따르는 그 디퓨전 이퀘이션을 적용을 하면은 이 평균은 같은 위치가 되되 분산을 살짝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사실 여기에다가 자기 자신을 2번 미분한 거 요거를 더해가지고 이렇게 살짝 뭉개뜨려요. 그 다음에 새로운 옵저베이션이 여기 들어와요. 새로운 옵저베이션이 여기 들어왔을 때 얘의 라이클리후드를 이렇게 계산을 하겠죠. 그러면은 두 개의 곱을 얻어서 이렇게 얻어지겠죠. 얘가 이제 포스테리어가 되겠죠. 그럼 이 포스테리어가 최대가 되는 여기가 첫 번째 추정값이 되겠죠. 엄청 복잡하죠. 근데 결국 보면은 여기 맨 처음에 있던 이 프라이어를 한 단계 디퓨전 시킨 다음에 이 디퓨전 된 거 이거 초록색으로 그릴까? 요거 이렇게 디퓨전을 한 스텝 시키잖아요. 요 디퓨전을 시킨 거랑 여기 라이클리후드랑 이 초록색이랑 검은색 두 개를 곱하면은 이렇게 빨간색이 얻어져요. 그리고 그 빨간색을 가지고 추정을 한번 해요. 그 다음에 이거는 다 있죠. 이거는 다 있고 이제 두 번째 스텝으로 들어가면은 이 빨간색을 다시 프라이어로 삼는 거죠. 이 빨간색이 다시 프라이어가 돼요. 근데 이거를 바로 쓰는 게 아니라 한 차례 뭉그러뜨려요. 뭐를 이용을 해서? 디퓨전을 이용을 해서. 디퓨전을 한번 시켜요. 그런 다음에 새로운 옵저베이션이 어딘가 들어와요. 이번엔 여기 들어온다고 합시다. 그럼 여기를 기준으로 하는 라이클리후드가 또 이렇게 생기겠죠. 그러면은 초록색이랑 검은색이랑 두 개를 또 곱해서 요렇게 포스테리어가 얻어지겠죠. 그러면은 포스테리어가 최대가 되는 추정 여기가 되겠죠. 요렇게 요 과정을 반복을 해 나가면은 요런 결과가 얻어집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그 옵저베이션, 우리의 옵저베이션이 막 흔들리고 있으면서 그때그때 라이클리후드가 막 프라이어를 흔들어 대겠죠. 프라이어를 막 흔들어 대는데 뭐 어느 정도는 따라갈 거고 어느 정도는 못 따라갈 거고 그게 이제 베이즈 시오렘에서 그게 나타날 거고 어쨌든 이 빨간색 신호 자체는 브라우니안 모션으로 모델링이 되어 있어서 이거는 사실 브라우니안 모션처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브라우니안 모션처럼. 그래서 항상 분포가 이렇게 늘었다가 줄었다가 늘었다가 줄었다가 이렇게 이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이렇게 빨간색과 같은 추정값을 내고 있는 겁니다. 이런데 보시면은 요런데 보세요. 지금 이제 회색 신호는 이렇게 가파르게 떨어졌는데 이 빨간색 신호는 그거에 비해서 좀 더디게 내려오고 있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브라우니안 모션으로 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이제 라이클리후드는 여기로 이렇게 뚝 떨어지면서 이제 확률 분포를 이쪽으로 끌어당기려고 하고 있겠죠. 그런데 이제 브라우니안 모션은 천천히 거기에 반응을 해서 내려가는 중이죠. 그러니까 물론 이게 신호 크기가 그 신호 크기의 차이가 크면은 또 그만큼 빨리 끌려올 거고 그게 별로 차이가 없으면은 그냥 적당히 자글자글 하면서 따라가겠죠. 그러니까 뭐 요런 부분에서는 회색 신호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얘를 흔들어 대도 얘는 사실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라이클리후드에 의해서 그냥 우리가 허용하는 노이즈 범위 내라면은 그렇게 흔들리지 않을 건데 이제 요렇게 큰 신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거기에 반응을 해서 브라우니안 모션도 저쪽으로 이렇게 좀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적당히 끌려갈 때는 끌려가고 유지할 때는 유지를 하면서 이렇게 형상을 막 만들어내다가
이제 다시 이렇게 뚝 떨어지는 거죠. 다음 시간에는 이 빨간색은 지금 브라우니한 모션이잖아요. 빨간색은 브라우니한 모션이다 보니까 요게 좀 변화에 반응하기가 어려워요. 그 SEMG 신호가 급격하게 변할 때 얘가 좀 따라가는 속도가 느리거든요. 브라우니한 모션이니까 당연히 그러겠죠. 그래서 그거를 조금 수정할 수 있는 좀 개선한 버전의 어떤 베이지한 필터가 이 파란색이거든요. 딱 한 텀을 더해요. 텀을 하나 더 더해요. 텀을 하나 더 더해서 이제 좀 더 빠르게 반응할 수 있는 베이지한 필터를 만든 거거든요. 그 논문이 이 논문이고, 사실 이 논문을 지금 배우는 중이에요. 그리고 사실 이 논문에서 이제 파생이 된 게 제가 쓴 논문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좀 거기에 기초를 해서 하고 있는데, 어쨌든 다음 시간에는 이 브라우니안 모션을 구현을 한 게, 임플멘테이션을 한 거를 우리가 비너 필터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비너 필터를 파이썬으로 한번 짜보고, 그리고 요 베이지한 버전, 만약에 시간이 허락한다면은 이 비너 필터를 확장을 한 저 파란색 필터, 저거에 대해서도 좀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 저것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어렵죠? 많이 어려울 거예요. 괜한 커리큘럼을 짰나 지금 약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괜히 넣었나? 다른 거나 할 걸 그랬나? 근데 이걸 통해서 저는 사실 베이즈 시오렘이라던가 그 베이지한 방법에 대해서 좀 한번 경험해 볼 수 있는 좋은 예인 것 같거든요. 사실 포스테리언이 프라이언이 그런 거 그냥 말만 하지, 그게 실제로 물리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느껴보기가 되게 어려운데, 요런 예제가 저는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브라우니안 모션 얘기가 없었고 그냥 베이지한 필터 얘기만 했다면 차라리 좀 더 편했을 것 같기도 한데, 거기에 브라우니안이 얹어지면서 되게 많이 어려워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베이지한 필터만 잘 이해를 하셔도 뭐 충분히 얻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목요일에 봅시다.